네, 안녕하세요. IDSL의 석사과정 이길현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UPIMS, MPUPIM Heterogeneous Acceleration for Batched LLM Inferencing 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좀 클라우드 같은 라지 스케일에서 Batched LLM Inferencing을 타겟으로 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S+에 2024년에 공개되었고요. 10월 18일 날짜 기준으로 사이테이션 수 10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지 랭귀지 모델의 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 라지 랭귀지 모델 LLM에는 크게 웨이트 액티베이션 연산과 액티베이션 연산이 있습니다. 웨이트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배칭하게 되면 여러 액티베이션이 같은 웨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잼 연산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쿼리들이 그러니까 이 쿼리로 되게 될 이 토큰들이 같은 웨이트를 공유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연산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NPU에서 유리한 워크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잼 연산 같은 경우에 예시는 다음과 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연산이 있다는 점이 이제 이 트랜스포머의 LLM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액티베이션 연산은 이제 배칭하여도 또 각각의 쿼리가 서로 다른 키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젠브이 연산으로 남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PM에서 유리한 워크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LM 인퍼런스를 위해선 젠브이와 잼 둘 다 잘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NPU PIM의 활용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 뉴핌스의 논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챌린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뉴핌에서 제가 제안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기존의 이 핌의 문제점입니다. 마이크로 아키텍처적인 문제점인데요. 기존의 핌이 이 블록 모드로 동작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핌 또는 NPU가 하나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하나는 즉, PIM과 NPU 둘 다가 이제 메모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뉴핌스라는 논문에서는요, 이 듀얼 로우 버프 아키텍처를 도입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이따가 이어서 참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적으로도 이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디코더 내부에 젠브이 잼 연산이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어서 병렬 처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그림의 A를 먼저 봐주시겠어요? 이 A는 디코더 블럭을 나타내는데, 이 A는 허리키 밸류 제너레이션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멀티 헤드 어텐션 그리고 피드 포워드, 이것이 시퀀셜하게 된다는 그림을 나타냅니다. 즉 이런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병렬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가 됐었는데요. 이 문제점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배치를 나눠서 파이프라이닝 하는 그런 서브 배치 인터리빙 알고리즘을 도입합니다. 이 내용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이제 NPU 핀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의 NPU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시퀀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이닝이 안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NPU 핌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이닝도 안 되고, NPU 또는 핌이 메모리를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하나는 메모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그런 그런 이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핌스 시스템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의 전체적인 개략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전체적인 오버뷰가 되겠고요. 뉴핌 시스템을 한 줄로 정리하면 뉴핌스 액셀러레이터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스케일에서 애든 인퍼런스 성능을 개선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이 뉴핌스 컴파일러 프레임워크에서 이를 바이너리, 그 NPU와 이 뉴핌스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각각의 바이너리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이 리퀘스트 풀 테이블에서 이 각각의 리퀘스트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리퀘스트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어, 의구심이 들 만한 부분은 이 스테이터스라는 부분인데요. 이 LLM은 제너레이션 단계에서 이제 생성하는 토큰의 길이가 이 리퀘스트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전체 배치가 한 번에 시작하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퀘스트가 끝나는 타이밍을 어, 동기화하지 않고 각자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하나의 리퀘스트가 끝나면 그 다음 리퀘스트가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세 가지 스테이터스, run, wait라는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이 배치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풀 테이블을 관리를 하면서 이 서브벤치 인터리빙이라는 방법을 이 논문에서는 제안을 하고 그걸 활용해서 파이프라이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 뉴핌스란, 뉴핌스라는 거는요, 이제 이 뉴핌스 엑셀러레이터라는 건요, 크게 보면 NPU와 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NPU는 그러니까 시스톨릭 어레이, 이 젠브 연산을 처리하는 시스톨릭 어레이를 갖고, 그리고 소프트맥스와 같은 벡터를 처리하는 유닛도 같습니다. 어, P임은 좀 거대한 P임을 이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NPU 핌 헤테로지니어스한 시스템을 뉴핀스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핀스를 여러 개를 갖고 있고 여기 보이시는 NPU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이 LLM에서 서머라이제이션 단계를 담당하는 NPU입니다. 그래서 이 NPU에서 먼저 서머라이제이션을 담당을 하고 이 UPIMS에서는 제너레이션 단계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유닛들은 하이밴드위스 인터커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 컨트리뷰션, 그 챌린지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첫 번째 챌린지였던 마이크로 아키텍처적인 챌린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핌 아키텍처는 젠브 연산을 실행하고 있을 때 메모리 리드 라이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듀얼 로 버퍼를 도입합니다. 이 그림 4에 A를 한번 보시면 이, 이게 기존의 핌을 핌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로우 버퍼가 하나가 있고 이 로우 버퍼를 사용해서 핌이 연산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 호스트 쪽, 즉 여기서는 이제 NPU를 의미하게 되겠죠. NPU가 이 메모리 셀 어레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우 버퍼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B의 아키텍처를 보시면 핌 쪽 로우 버퍼와 메모리 쪽 로우 버퍼 두 개의 로우 버퍼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핌이 이 핌 로버퍼를 사용해서 연산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 NPU 쪽에서 이 메모리 로버퍼를 사용해서 메모리 셀 어레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핌이 연산을 수행할 때 메모리도 데이터를 리드해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제 타임라인으로 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기존의 핌 같은 경우는 핌에서 젠V 연산을 수행하고 있을 때 NPU가 JM 연산을 수행하지 못하고 이 타임라인 상으로 시퀀셜하게 시리즈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안하는 이 듀얼 롤 버퍼를 갖는 뱅크를 사용하게 되면 두 개가 분열 처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의 메모리를 NPU와 핌, 이 두 개의 연산 시스템이 동시에 사용하려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커맨드 트래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커맨드 최적화와 커맨드 스케줄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 개의 새로운 커맨드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팀 헤더라는 이 커맨드는 LLM이 이제 LLM의 리퀘스트들은 이 각각의 시퀀스 길이에 따라 젠브 연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메모리 컨트롤러가 지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는 시퀀스 길이를 전달하라 하고요, 메모리 컨트롤러로. 그래서 메모리 컨트롤러가 이를 기반으로 지연 시간을 추정하고 디램 리프레시와 충돌하지 않게 스케줄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그리고 이제 pimgenv라는 커맨드는 이 기존의 핌이 일련의 빔 프로덕트를 발행하고 최종 결과를 핌 리저트로 읽어오는 이런 여러 개의 커맨드를 발행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말씀드리면 기존의 핌 같은 경우는 여러 번의 이 핌 프로덕트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핌 리저트를 통해서 어, 그 결과값을 읽어오는 식으로 동작을 했는데요. 이 뉴핌스에서 제안하는 이 pimgenv라는 커맨드를 사용하면 하나의 커맨드만 발행해도 여러 번의 pim 프로덕트를 수행하고 pim 리절트를 그러니까 결과값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커맨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커맨드 어드레스 버스에서 발생하는 큰 트래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in preCharge라는 커맨드는 이 듀얼 로 버퍼 중에서 이제 핀 쪽 로버퍼 관련 프리차지 명령을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커맨드를 최적화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커맨드를 스케줄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을 잘 조율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팀 커맨드를 먼저 발행을 한 후에 메모리 커맨드를 발행하는 식으로 스케줄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팀 커맨드는 실행 시간이 길기 때문에 팀 커맨드가 실행되고 있는 시간에 CA 버스 안에서 여러 개의 메모리 커맨드를 발행하는 식으로 끼워 넣는 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을 해서 이 CA 버스의 버틀렉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커맨드 스케줄링을 받고 여기서의 스케줄링은 이제 리퀘스트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MPU PM 같은 경우는 어, 데이터 디펜던시로 인해서 이런 쿼리 키 밸류 제너레이션 그리고 멀티 헤드 어텐션 프로젝션 그리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데이터 디펜던시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 한 개의 큰 배치를 두 개로 나눠서 파이프라이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듀얼 로우 버퍼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MPU와 PIM이 동시에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타임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체 시간이 이만큼 이 그림에서 보면 이만큼 걸렸다면 여기서는 실행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스케줄링을 서브 배치 인터리빙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 서브 배치 인터리빙을 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그 팀 채널에 균형 잡힌 워크로드를 할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그 균형 잡힌 워크로드를 할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절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멀티헤드 어텐션의 지연 시간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드 민로드 빈 패킹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워크로드를 할당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어텐션 레이어 내부의 젠브의 연산을 기반으로 그리고 메모리 레이아웃을 토대로 이 지연 시간을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측된 지연 시간을 이제 각각의 채널에 어, 예측된 지연 시간을 기반으로 각각의 채널에 어텐션 레이어의 연산을 할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할당할 때 그리드 민로드 빈패킹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어, 이 그림이 어,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이 각각의 채널이 가지고 있는 지연 시간이 적은 곳에 새로운 워크로드를 할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R 리퀘스트 10까지 리퀘스트가 이제 할당이 되었다면 리퀘스트 11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지연 시간을 갖고 있는 채널 2에 할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채널별 워크로드 할당이 만족을 하려면 이 하나의 리퀘스트가 하나의 채널에서 모두 처리된다는 그런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뉴팀스에서 제안하는 방법론,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평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이클 레벨 시뮬레이터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 사용했던 시뮬레이션은 이 오닉스 심과 DRAM 심이 되겠고요.
컴페어리즈 타겟은 총 세 가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GPU only 같은 경우는 A100이고요. 그다음에 NPU only 같은 경우는 시스템릭 어레이와 벡터 유닛을 갖는 가속기. 그리고 NPU 핌은 이 젠브이 연산을 위한 핌과 여기 NPU를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하겠습니다. 여기서 젠브이 연산을 위한 핌은 뉴턴, SK 하이닉스 뉴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크로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LLM 모델은 GPT-3를 사용했고요. 이 데이터셋은 쉐어GPT와 알파카를 사용을 했고, 실험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레벨 시뮬레이터에 예, 실제 LLM 서빙 환경을 전부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배치로 워밍업을 해놓은 뒤 고정된 시간 동안 추론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어, 이 GPT-3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표 3과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뉴핀스의 하드웨어 스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도 표 2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루프신 토큰 퍼 세크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요. NPU 핌은 이제 NPU only에 비해 평균 1.5배의 스루프 향상을 이뤘다고 하고요. 그리고 뉴핌스는 NPU핌에 비해 1.13에서 3배가량 향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그림을 보시면 이 배치가 커질수록 스루풋이 더 향상 폭이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큰 배치에 대한 인퍼런스가 수행될수록 이 NPU와 핌의 컴퓨팅 리소스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말씀드릴 건 하드웨어 유틸라이제이션입니다. 듀얼 로우 버퍼와 이 서브 배치 인터리빙으로 인해서 하드웨어 리소스의 아이들 상태가 많이 감소가 됩니다. 즉, 메모리가 핌과 NPU를 이제 둘 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핌과 NPU 하드 리소스가 전부 다 유틸라이제이션 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게 되겠고요. 보시면은 하드웨어 유틸라이제이션과 밴드위스 모두 높은 이 비교 대상 대비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이 듀얼 로우 버퍼, 그리고 그리드 빈로드 빈패킹, 그리고 서브 배치 인터리빙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컨트리뷰션을 추가해가면서 어, 진행한 스루풋을 확인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여기서 이제 듀얼 로우 버퍼와 그리드 빈로드 빈패킹 같은 경우는 항상 스루풋 향상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듀얼 로우 버퍼와 그리드 빈로드 빈패킹 모두 적용이 되고 있을 때 성능 향상을 이루고 있는데요. 서브 배치 인터리빙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이제 작은 배치를 더 작은 서브 배치로 나누는 것이 이 시스톨릭 어레이의 비효율성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128까지 인 경우에는 오히려 서브 배치 인터리빙을 적용하였을 때 더 스루풋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파워 오버헤드 같은 경우는 이 DNG3의 마이크론 파워 모델을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어, 이 HBM을 사용하는 NPU 핌인 이 컴패리즌 타겟보다 1.8배의 파워 소모를 보였지만 2.4배의 속도 향상을 보여서 오히려 이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요약을 하면 이제 이 뉴핌스라는 건 클라우드 스케일의 LLM 배치 인퍼런스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NPU 핌을 사용한 시스템이고요. 크게 컨트리뷰션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조 로우 버퍼를 사용하도록 해서 핌과 NPU가 동시에 동작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적화된 커맨드 및 그 커맨드 스케줄링을 제한합니다. 두 번째는 서브 배치 인터리빙을 사용해서 배치드 인퍼런스에서 핌과 NPU의 파이프라이닝을 작성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채널 간의 워크로드 균형을 위해서 그리드 빈로드 빈패킹 알고리즘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기존의 NPU 핀보다 평균 1.6배의 스루퍼트 향상을 보였으며 NPU 온리 대비해서는 이 파워는 1.8배 더 사용하지만 2.4배의 속도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